네, 안녕하세요. 유민아빠입니다. 2022년 4월 25일 월요일 지금 현재 시간 1시 42분입니다. 어, 이번 방송에서는요, 부분 역배열과 관련된 차트를 가지고 장기선 차트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차트 위주로 설명을 하다 보니 아무래도 보시는 시점에서의 주가와 그다음에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시점에서의 주가 차이가 틀립니다. 예, 틀리다라는 거 반드시 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부분 역배열 좀 생소하죠. 예, 이게 보통 이평선에서 5일선, 11선, 21선 이런 단기 이평선만 가지고 설명할 땐 부분 역배열이라는 표현을 잘 쓰지 않습니다. 쓸 일이 없어요. 예, 쓸 일이 없습니다. 보통 역배열 혹은 정배열 이렇게만 표현을 하죠. 예, 그렇게만 표현합니다. 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5일선 주가가 막 이렇게 오르면 5일선, 11선, 21선, 61선, 121선이 따라서 이렇게 오르죠. 그죠? 그러다가 주가가 어떻습니까? 조정을 받으면 5일선부터 따라 내려갑니다. 그죠? 그 다음 11선 따라 내려가고 21선 따라 내려가고 61선 따라 내려갑니다.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면 이거를 갖다 어떻게 뭐라고 불러요? 그러다 보면 주가가 5일선, 11선, 21선, 61선, 121선으로 이렇게 역배열이 되잖아요. 그죠? 역배열이 돼요. 그런데 아직까지 61선이랑 121선은 상승 중인데 주가가 얘네들을 깨고 내려오다 보니 5일선과 11선, 21선만 역배열이 된 상태. 간단히 설명하면은 이런 상태를 갖다 부분 역배열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주가가 지속적으로 밑으로 하락을 계속해요. 그래 버리면 어떻습니까? 나중에 결국에는 61선도 꺾여 내려오고 121선도 꺾여 내려옵니다. 완전히 역배열이 되어 버리는 거죠. 그죠? 예. 중기선까지 전부 다 뭐예요? 예, 역배열이 돼 버려요. 61선이면 3개월이잖아요. 그죠? 예, 120일이면 6개월입니다. 6개월. 예. 그럼 장기선도 똑같습니다. 예, 장기선도 마찬가지로 제가 장기선 보는 게 어떻게 보죠? 181선, 241, 361, 480, 그 다음에 560 이렇게 본단 말입니다. 예, 560 혹은 600 이렇게 본단 말입니다.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앞서서. 예, 많이 올라서 이 장기선들이 정배열이 돼 있는 상태에서 주가가 어떻습니까? 꺾여서 내려가요. 그러면은 단기 이평선들이 5일선, 11선, 21선을 말할 것도 없이 181선, 241, 361, 481, 120일씩 늘어나는 구조죠. 예. 고선들이 차곡차곡 어떻게 됩니까? 깎여서 내려가요. 꺾여서 내려간다는 거는 이제 완전히 역배열이 된다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완전히 역배열이 된다는 건. 그런데 주가가 역배열이 되려고 그러는데 반등이 나와요. 반등이 나오면서 탁 장기선 안으로 탁 진입을 합니다. 예. 그러면 완벽하게 역배열이 되기 전에, 즉 아까 5일선, 11선, 21선이 역배열이 된 상태인데 61선, 121선은 아직 정배열이에요. 방향을 우상향으로 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평선이라는 건 어차피 후행하니까. 그죠? 그런 상황에서 121선을 다시 올라타고 61선까지 다시 올라타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는 어떻게 돼요? 여기는 선들도 따라오겠죠. 예, 따라오면서 다시 정배열화 하려고 보여줄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올라탈 당시는 뭐냐면은 단기 이평선들이 5일선에서 21선까지는 분명히 역배열이고요. 61선, 121선은 정배열일 겁니다. 맞겠죠?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무슨 말인지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자, 요걸 이렇게 보면 돼요. 제가 한미약품을 드려놨는데 한미약품의 과거 흐름을 갖다가 좀 설명을 드리면은 쉬워요. 예, 쉽습니다. 어디 부분이냐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 2015년도에 강력하게 기술 이전 재료가 4개씩이나 나와가지고 그때 당시 한 10배 정도 상승을 했어요. 저 밑에서 여기까지 2015년도에 바이오 종목으로는 제약사로는 국내 최초였습니다. 기술 이전이 도대체 뭐야 이랬으니까요. 마일스톤이 도대체 뭐야, 용어조차 행사가 있거든요. 이런 시점에서 한미약품이 탁 터트려 준 거죠.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4개씩이나 조 단위로 엄청났죠 그때. 예.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뭐 해제된다, 뭐 임상이 어떻게 됐다 해가지고 주가가 조정을 받았어요. 자, 조정을 이렇게 받다 보니 어땠습니까? 앞서서 보일 때는 워낙에 크게 올랐기 때문에 장기선 181선부터 501선 때까지 다 정배열이에요. 정배열인데 그 뒤로 주가가 쭉 빠집니다. 이렇게요. 장기선 밑으로 빠져요.
예, 61선, 121선까지 떨어지고요. 181선, 241선 때까지 561선을 뚫고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예, 그러나 분명한 건 아직까지는 뭐죠? 완전 정배열이 아니에요. 완전 정배열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봤을 땐 361선은 우상향이고 481선도 우상향, 561선도 뭐죠? 우상향을 띠고 있으니까. 예, 완전 역배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주가가 이렇게 하고 올라타 버려요. 예, 주가가 이렇게 하고 올라탑니다. 장기선을 올라탄다라는 건 뭐죠? 조정이 드디어 끝나고 다시 재상승이 시작된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재상승이 시작된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완전 역배열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완전 역배열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올라타기 때문에 부분 역배열, 즉 역배열이 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그 전에 완전 역배열이 되기 전에 올라타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주가 반등을 기도하는데 기도가 아니죠. 시도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나온 자리에서 바로 뚫고 가버리는 경우가 없어요. 사실 여러분도 5일선, 11선, 21선이 역배열이에요. 주가가 올라타는데 5일선까지 올라타는데 11선, 21선 바로 한 방에 쭉 올라타는 경우 흔치 않죠. 개별 재료주들이나 그러지 보통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가 않습니다. 한 단계 한 단계 저항받고 다시 지지받고 올라타고 저항도 받고 또 올라타고 이러면서 가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장기선에서도. 그러면서 어느 정도의 기간 조정이 필요해요. 기간 조정이 필요하고 올라탄 선을 갖다가 다시 한번 뭡니까? 예, 잡아주죠. 지지자리로 잡아주면서 그 지지가 확실히 치면은 반등해가지고 장기선까지를 전부 다 올라타는 그런 흐름이 나오곤 합니다. 자, 이거를 갖다가 저는 이제 부분 역배열 패턴이라고 불러요. 부분 역배열 패턴이라고. 자, 지금 보면은 기아차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기아차 같은 경우는 뭐죠? 아직까지는 정배열입니다. 부분 역배열이 진행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만도 있죠, 만도 같은 경우는 완전히 이탈했다가 181선, 241, 301선 때까지 우하향 해버리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지금 장기선으로 이탈했다가 바로 올라타 버려요. 얘가 조금 더 밑으로 옆으로 갔다가 올라탔으면 뭐가 되죠? 이게 완전히 부분 역배열 패턴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역배열 패턴이 막 진행되는 시점에서 이 중기선들 181선, 241, 241이 며칠이죠? 몇 년이죠? 몇 개월이죠? 12개월, 1년이죠. 예, 이 선들이 우하향하고 있는 시점에서 보죠. 예, 주가가 저항을 받죠. 저항을 받으면서 이렇게 아까 한미약품 본 것처럼 한미약품을 보신 것처럼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미약품을 보신 것처럼 주가가 올라타는 듯 싶어도요 결국엔 때려 맞고 내려와요. 이런 건 지수 최근에 뭐였죠? 뭐 나스닥이나 이런 데서 비슷해요. 예, 나스닥 결국엔 241선인가? 거기서 저항을 받고 내려왔으니까. 예, 그런 식으로 수렴해주는 그러한 흐름을 보여줘요. 한 번씩 툭툭 쳐주면서 181선과 241선을 어떻습니까? 우하향하는 거를 우평형으로 만들어주는 작업이 들어갑니다. 이런 작업이 들어가줘요. 그러면서 완전히 이 흐름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올라타는 그런 흐름이 나와요. 자,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실적 베이스가 돼야 돼요. 실적 베이스가 되는데 그만큼 또 기간이 어느 정도 필요하게 됩니다. 이게 1개월짜리에서 3개월짜리가 될지 누구도 모르거든요. 근데 제가 왜 이거를 말씀드리느냐, 지금 시점에서 앞으로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이, 이런 섹터 그 다음에 이런 종목들이 꽤나 보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꽤나요. 예, 즉 부분 역배열 흐름이 나올 섹터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좀 많을 수 있어요. 예, 여러분들이 뭐 보시는 알테온젠 이런 것죠. 예, 이런 것도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부분 역배열화가 완전히 돼가고 있죠. 부분 역배열화가 여기서 올라타려도 싶다가 실패했어요. 보세요. 이게 얼마나 올라타기가 힘든 선인지. 검정색 선, 빨간색 선이 181선과 241선이에요. 이 선들을 올라타는 게 굉장히 그만큼 어렵습니다. 계속 눌리죠. 예, 눌리면서 지금 선은 어떻게 돼 있어요? 완전히 역배열화 되기 직전에 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가가 올라타면은 바로 주가가 이렇게 해가지고 쑥 해가지고 올라타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죠? 여기서 수렴을 해요. 여기서 수렴한다는 건 기간상으로 따지면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즉 바이오 종목들이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바이오 종목들이. 물론 한미약품 있죠. 한미약품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지금 뚫어주려고 그러는데 여기 보시면 이격 자체가 굉장히 좁습니다. 거의 혼합배열이에요. 혼합배열. 이격 자체가 좁은 거. 다만
지난 1, 2년 동안에 엄청나게 큰 상승이 나온 다음에 크게 조정을 받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 알테오젠 같은 이런 종목들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흐름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라든지 아니면 자동차, 아직까지 현대 모비스 이런 종목들은요 옆으로 이렇게 깔려 있어요. 깔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분 역배열화 되어 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중에 올라오게 되면 막 흥분하게 돼요. 근데 결국엔 뭐예요? 한 템포 쉬었다 간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도 자, 현대 모비스나 이런 그 자동차 부품사, 물론 완성차 업체랑 틀리겠죠. 기아 이런 것과, 그다음에 만도 같은 경우는 테슬라라든지 이런 전기차나 자율주행하고 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좀 상황이 좀 틀릴 거예요. 분명한 거는. 그러나 분명한 거는 이런 종목들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부분 역배열, 즉 장기상 안에서 일정 기간의 조정 기간이 이어지면서 나오면은 그 뒤로 다 따라 올라온다는 겁니다. 다 따라 올라와요. 기아랑 만도를 따라서 올라오게 된다는 겁니다. 즉 제가 볼 때 올해 정도쯤 되면은 자동차가 우선해서 그 다음에 바이오, 제약 이쪽이 부분 역배열, 부분 역배열화 되는 그런 흐름이 하나둘씩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런 섹터들은 대부분 다 1년 이상의 조정을, 최소한 1년 이상의 조정을 받은 종목들에서 나옵니다. 고점 대비 아무리 못해도 적어도 반토막 이상 나야지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조정이 길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무턱대고 해서 여기서 잡아요? 안 돼요. 왜? 아까 보여드렸죠. 지금 이거 현대 모비스도 비슷하죠. 계속 어땠습니까? 올라타는데 실패하고 계속 까이잖아요. 내려오는 선에 주구장창 밀어 내릴 수 있어요. 꾹꾹 눌러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여기서 이걸 올라탈지 아니면 밑으로 계속 눌려서 갈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자동차 쪽이 좋대. 그건 자동차 쪽이 좋은 거지. 모르는 거예요. 현대모비스도 좋으라는 법 없습니다. 주식이라는 건 원래 그러니까. 그죠? 가능성이 좋다 라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길게 본다라고 했을 때 부분 역배열 패턴을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즉 181선 내지 241선을 올라탄다. 부분 역배열에서 241선까지 올라탄다 이러면은 241선 나중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바로 여기서 올라탈 수도 있지만 241선에서 한번 돌려서 241선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N자형? N자까지는 아니고요.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마치 이런 거죠. 올랐다가 한 2, 3개월 동안에 걸쳐가지고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상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선은 241선이 될 개연성이 높고요. 그래서 항상 올라탈 때 잡아놓고요. 올라가지 못하고 떨어진다 그러면은 뭐 거기서 그냥 끊고 나올 수도 있지만 매수가 잘못돼서 너무 이르게 매수했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길게 보신다, 난 팔기도 귀찮다 이러면 그 뒤에 241선이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 이 여부를 판단해서 안 깨진다면 홀딩 하시면 결국에는 부분 역별 패턴이 고스란히 나오면서 다시 한번 대세 상승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큰 상승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의 반등세를 누릴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올해 하반기에요. 하반기 들어가면 바이오 제약 같은 경우는 만 2년째 그러니까 코로나 성과와 전혀 상관이 없는 코로나 치료제 진단과 그 다음에 백신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이런 종목들은 아마도 부분 역별 패턴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기에 자동차 부품주들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전장 부품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종목은 이제 만도죠. 그죠? 만도죠. 만도도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만도도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진입을 했기 때문에 진입하면은 여기 이 구간 있죠? 이 48,000원, 48,000원 정도부터 6만원 사이를 뚫어주는데 짧으면 1개월에서 근데 지금 보면은 딱 1개월은 이미 뭐죠? 이미 지날 것 같아요. 이미 오버칠 것 같습니다. 오버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적어도 2, 3개월 정도는 이 안에서 놀면서 181선과 241선을 순차적으로 뚫어주는 흐름까지 나와준다면 한 2개월은 적어도 걸리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만도가 움직이면은 현대모비스, 현대미와 만도와 특히 기아가 상승해주고 만도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올라가주면은 나머지 종목들도 차곡차곡 뭐 작은 종목은 한 방에 툭툭 뚫면서 올라가겠죠. 지금도 그런 종목들이 보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대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겁니다. 재밌어요. 부분 역배열이. 그래서 예전에 부분 역배열 제가 이런 표현들을 많이 했어요.
매수할 때 역배열 종목이나 아니면 부분 역배열 종목을 많이 선호한다고. 예, 많이 선호하는 거는 그만큼 길게 봤을 때는 예, 아무래도 적중률이 좀 높다 보니까 예, 그리고 또 상승폭도 좀 높을 수 있다 보니 예, 높을 수 있다 보니 요런 거를 갖다 많이 노리게 되죠. 예, 그래서 이 부분 역배열 패턴이 이제 자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소개를 해봐 드렸습니다. 자, 이상 유민아빠였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